늦가을,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 퇴직 후 3년째 집과 근처 공원을 오가며 지내온 박선호는 그날도 느릿한 발걸음으로 동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정기 검진 결과를 받아든 의사의 표정은 잠시 굳어 있었다. 공복혈당이 118, 당화혈색소가 6.0이네요. 경계선이죠. 지금은 전당뇨 단계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식 당뇨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우는 무심코 웃어넘기려 했지만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기억이 번쩍 떠올랐기 때문이다. 진료 후 집에 돌아오자 아내 정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다. 검진은 어땠어요? 뭐 그냥 경계선이라네. 큰일은 아니래. 경계선이 더 무섭대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늦는다던데. 정희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식습관을 걱정해왔다. 늦은 밤 과자, 단짠 치킨, 기름진 탕수육. 하지만 선우에게 음식은 은퇴 후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다 멈칫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침부터 어디 가요? 걷기. 뭐 그냥 기분 전환 겸. 동네 둘레길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처음 10분은 숨이 찼지만 천천히 박자를 맞추자 조금씩 몸이 풀렸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켜고 걸음수를 세며 30분을 채웠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빠르게 걷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어젯밤 읽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희가 갓 지은 현미밥과 두부 시금치 무침, 구운 고등어가 놓인 식탁을 준비해 두었다. 흰쌀밥 대신 현미로 바꿔봤어요. 섬유질이 많아 혈당 오르는 속도가 느리대요. 이게 무슨 잔치야? 우리 둘 다 건강해야 손주도 오래 보지. 그날 오후 그는 냉장고 속 라면과 과자를 꺼내며 잠시 고민했다가 과감히 봉지를 묶어버렸다. 대신 채소와 견과류를 채워 넣었다. 단 음식 대신 아몬드 한 줌, 블루베리 요거트, 당지수 낮은 과일이 그의 야식이 되었다. 일주일간 아침 걷기를 꾸준히 이어가던 어느 금요일, 선우의 오랜 친구 길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삼겹살에 소주 한 병, 그만 모르지? 가슴이 철렁했다. 술은 선우에게 오랜 버시자 위안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불빛처럼 깜빡였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심을 다잡았다. 길수야, 오늘은 걷기 모임이 있어서 어렵겠다. 다음에 우리 한강 산책이나 할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야, 너답지 않다? 뭐 건강관리 한다더니 진짜였네. 좋아, 그럼 운동 겸 산책. 전화를 끊고 나니 기묘한 뿌듯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저녁, 길수와 합류한 한강 산책길.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두 사람은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했다. 길수는 선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혈압이 높다는데 우리 같이 해보자. 술 줄이고 대신 걷자.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중장년 근력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선우는 망설임 끝에 참가 신청을 했다. 보건소 체력단련실, 커다란 거울 앞에서 강사 윤지 코치가 미소 지었다. 근육량을 유지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해요. 첫 수업은 스쿼트와 탄력밴드 운동이었다. 처음엔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윤지의 차분한 지도가 힘이 됐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무릎은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후하.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묘하게 가벼웠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 앞에서 혈당 측정기를 꺼냈다. 공복혈당 104. 지난주보다 10가량 낮아진 수치였다. 정희가 놀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내려갔네요. 당신 얼굴도 한결 밝아졌어요.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자
마음 깊숙이 불안 대신 자신감이 차올랐다. 토요일 아침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랑 북한산 등산 어떠세요? 손주들도 같이 가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산이라니 예전 같으면 벌써 핑계를 댔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매일 걸으며 힘이 붙은 자신을 떠올렸다. 좋다. 몇 시에 출발하냐? 초가을의 산길은 청명한 하늘과 바람으로 반짝였다. 손주 지우가 선우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올라가요. 처음 30분은 숨이 가빴지만 다리 근육이 서서히 리듬을 찾았다. 민준이 뒤에서 놀라듯 말했다. 아버지, 생각보다 잘 오르시네요. 예전 같으면 중간에 쉬자고 하셨을 텐데. 선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땀은 났지만 가슴은 시원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은 오래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탁 트였다. 하산 후 민준이 가져온 도시락은 현미밥, 닭가슴살, 샐러드, 사과로 채워져 있었다. 가족 모두가 건강식에 동참하고 있었다. 정희가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변하니 가족도 변하네요. 등산 일주일 뒤 다시 찾은 병원. 혈당 측정과 간단한 검진을 마친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공복 혈당 98, 당화 혈색소 5.6. 아주 좋습니다. 생활 습관이 큰 힘을 발휘했네요. 선우는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짧지 않은 몇 주가 주마등처럼 스쳤다. 밤마다 과자 봉지를 뜯던 날들, 새벽의 공원길, 땀 흘리며 밴드를 당기던 순간들. 병원 밖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다. 건강은 숫자만이 아니었다. 매일의 작은 선택,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자신이 만들어낸 삶의 자신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정희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결과는요? 정상. 완전 정상이라네. 둘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직접 손질한 구운 연어와 채소 샐러드, 아몬드가 뿌려진 요거트가 놓여 있었다. 이제 요리는 더 이상 아내의 몫만이 아니었다. 저녁, 손주 지우가 영상통화로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엔 같이 자전거 타요. 그래, 우리 같이 달려보자. 그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가볍고 확실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법, 그리고 그 신호에 답하는 용기를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60대의 선우가 보여준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하루 30분의 걷기, 식탁 위의 작은 선택,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움직임. 그러나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는 당뇨병을 예방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